여성 호르몬 자체가 난소를 자극해서 또 이제 그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게 실험실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과 암의 성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제작팀은 숙명여대 분자세포생물학 연구실의 도움을 받아 지방 섭취에 따른 암세포의 성장을 지켜보기로 했다. 먼저 쥐들에게 암세포를 주입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하되 한 그룹은 정상 시기를, 다른 한 그룹은 체지방 면적을 늘리기 위해 고지방식을 섭취하게 했다. 실험 2주째, 과연 지방은 암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쳤을까? 겉으로 보기에도 정상식을 한 쥐들에 비해 고지방식을 한 쥐들은 행동도 굼뜨고 외관도 더 뚱뚱해 보였다. 또한 표면으로 드러난 종양의 크기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정상식을 한 쥐들에 비해 고지방식을 한 쥐들의 종양이 확연히 컸다. 실험에서 사용된 총 10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각각의 종양 크기를 재본 결과 고지방식을 해 뚱뚱해진 쥐들의 경우 정상식을 한 쥐들에 비해 종양 크기가 2배 가까이 컸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지방은 종양의 성장과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일까? 현미경을 통해 각각의 지방세포를 확인해 보았다. 정상 시기를 한 쥐보다 고지방 시기를 한 쥐의 지방세포가 더 크고 뚱뚱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세포들은 다양한 호르몬과 대사물질을 분비한다. 하지만 지방세포가 뚱뚱해질 경우 뇌분비계에 이상을 초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면역 시스템에도 혼란이 야기된다. 그 결과 암세포의 활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증식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세포의 원래 고유의 기능이 잉여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지방세포가 정상적으로 조절하던 인체 대사작용이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암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영화 그리스, 올리비아 뉴튼 존과 존 트래볼타가 함께 출연해서 유명해진 뮤지컬 영화죠. 올리비아 뉴튼 존은 1970, 80년대 최고의 인기 스타였는데요. 올해로 환갑을 맞는 그녀는 고향인 호주에 자신의 이름을 건 암연구센터를 설립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유방암 연구에 대해서 이토록 적극적인 이유는 그녀 자신 역시 1992년 유방암 선고를 받으며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방암 진단 당시 올리비아 뉴튼 존의 나이는 겨우 40, 그녀의 딸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은 어린 딸이 홀로 세상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악착같이 치료에 임했고 그래서 유방암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성암이 무서운 이유, 이처럼 40대의 젊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유방암 환자의 40%, 또 난소암과 갑상선암의 4분의 1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40대라는 나이는 한창 자녀를 보살피고 또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여성암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이 됩니다. 그렇다면 젊은 여성들을 위협하는 여성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찍을 거야? 구윤정 씨 가족에게 전원에서의 봄은 모종을 심고 씨를 뿌리는 계절이다. 건강을 위해 간단한 채소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것으로만 먹고 있다는 구윤정 씨. 그녀에게 가족과 함께 새봄을 맞이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녀는 4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다. 오른쪽 가슴에는 2cm의 종양이 자라 있었다.
엄마로, 아내로 한창 중요할 시기. 그녀는 앞이 깜깜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항암 치료하고 뭐 머리가 빠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게 몸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정말 실감이 나고 또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3살, 5살 어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걱정도 많이 되고 이제 그랬어요. 미국과 같은 서구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유방암 발생 비율도 높아지지만 우리의 경우 40대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다. 지난 10년간 그 양상은 변함없는 추세다. 폐경 후 여성들과는 다르게 젊은 여성의 유방암은 비만과 관계가 없다. 오히려 마른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구윤정 씨 역시 날씬한 편이지만 식습관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워낙 육류나 뭐 튀김 음식이나 이런 음식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별로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뭐 살찔 걱정 하나 안 하고 그냥 맛있을 때는 실컷 폭식도 하고 뭐 고기 같은 것도 먹으러 가면 많이 먹고. 최근 국내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젊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비만하지 않아도 혈액 속에 함유된 지방의 양이 많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 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만과 유방암의 발생은 잘 알려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폐경 후 여성의 그 지방 세포가 에스트로겐을 많이 유래해서 유방암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폐경 전에는 그 비만과 그리 상관이 없더라 이거죠.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폐경 전에 비만하지 않은 여성에서 혈중, 지질 성분에 의해서 유방암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 식사하는 그 양상이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최초로 밝힌 것입니다. 혈액 속에 지방이 많다는 건 잘못된 식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다. 육류, 튀김, 가공식품 등의 고지방 음식은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는 주범이다. 우리가 중성지방은 우리가 대부분 섭취하는 형태인데요. 이것이 많아지면은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하고 에스트로겐, 즉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인자들이 활성화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암세포들이 이렇게 증식하는 여건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만인 젊은 여성의 경우 더욱더 암으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다. 제작팀은 9명의 지원자를 받아 비만과 여성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해보기로 했다. 먼저 지원자들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를 실시하고 체중 감량을 위한 식단을 제공해 2주 후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혼하기 직후에 살찌고 나서부터요. 갑자기 한 20-30kg 쪘거든요. 그때 찌고 나서 생리가 불규칙했어요.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신을 한 줄 알았었으니까요. 거의 49kg에서 79kg까지 늘었어요. 지금은 82kg 나가고 있어요. 생리불순이 굉장히 심해서 그 생리를 생리하게 하는 촉진제를 맞고 생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사도 정확적으로 해보고. 엄지손가락 꼭 눌러주십시오. 먼저 지원자들의 체내 지방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체질량 지수를 측정했다. 대부분의 지원자는 모두 과체중 혹은 비만, 생리 주기도 모두 불규칙하다고 대답했다. 체중이 늘어나면서 생리가 6개월씩 끊기기도 했다는 이승미 씨는 이제 결혼 2년째로 임신을 계획 중이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 결혼 후 2명의 아이를 출산하면서 심각한 산후 비만을 겪었다는 임현정 씨. 그녀는 결혼 후 체중이 30kg가량 불어난 상태라고 했다.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얼마 전부터는 갱년기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과 함께 생리 역시 2-3달에 한 번으로 매우 뜸한 상태라고 했다. 평소 고지방식을 즐겨하면서 체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민정 씨 역시 체중 증가와 함께 최근 생리불순도 시작됐다.
심한 경우 생리가 3개월씩 끊기기도 하는 상황이다.